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나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고 그녀의 눈이 내 알몸에 고정되었다. 그 순간 우리의 우정이 산산조각 나며 숨겨진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김지은이다.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한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다독인다. 오늘도 괜찮아, 지은아. 그냥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민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 때부터 함께한 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아, 커피 마시러 가자, 라고 외쳤지만 그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지는 25살, 나와 같은 나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사회적이며 남자친구를 사귀는 평범한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하지만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가족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민지가 내 알몸을 본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혼란과 당황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미안, 문 잠그지 않았네. 나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지은아. 너, 왜 그렇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피하는 듯하면서도 더 자주 쳐다보는?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하필 그때 들어왔을까? 이제 어떻게 해? 가족의 압력도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더 엄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이상한 짓은 안 돼.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만났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어제 일, 잊어버려. 실수였어.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너, 남자친구 왜 안 사귀어? 항상 혼자잖아.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폭탄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이야, 민지야. 너를 좋아하니까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쇼핑을 갔다. 홍대 거리를 걷다 보니 커플들이 많았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저 커플 봐, 너무 로맨틱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도 너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나를 얽매고 있었다. 쇼핑 중에 민지가 갑자기 지은아, 너 나 좋아해? 라고 물었다. 나는 놀라서 멈췄다. 무슨 소리야? 친구로서 좋아하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더 깊게.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그녀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어제의 사건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든 걸까?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좀 거리 두자.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며칠 후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너, 나 피하는 것 같아. 왜? 나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민지야,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그녀는 당황했다. 나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직진이야. 저 적거 전량하 심쇠.
하지만 그 대화 후 민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지은아, 나 이해하려고 해. 하지만 나도 혼란스러워.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어쩌면 그녀도 나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는 곧 결혼 압력을 받을 터였다. 나는 내 가족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 분노.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민지는 지은아, 나 너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도 모르게 끌리는 부분이 있어.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안 돼. 사회가, 가족이,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다. 내 충돌하는 감정,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 모든 게 복잡했다. 그 대화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 민지는 여전히 직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만남은 점점 로맨틱해졌다. 손을 잡는 순간,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행복했지만 두려웠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민지의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최근에 사귄 남자, 준호였다. 지은아, 소개할게. 내 남친의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준호는 친절했지만 나는 질투로 미칠 것 같았다. 왜 그를 선택한 거지? 나 때문에 그날 저녁 민지에게 물었다. 준호랑 왜 사귀어? 나 때문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가족이 기대하는 대로. 그 말은 나를 상처 입혔다. 정상적이란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진다. TV, 뉴스,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서 늘 느껴지는 편견.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만약 내가 남자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는 웃으며 무슨 소리? 빨리 좋은 남자 만나. 하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경계가 보였다. 민지와의 만남은 은밀해졌다. 우리는 주말에 몰래 카페나 공원을 찾았다. 지은아,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후회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보였다. 가족의 압력, 친구들의 시선.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준호가 우리를 봤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 우리를. 그는 화를 내며 민지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민지는 울며 변명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너 때문에 민지가 이상해졌어 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민지는 나를 피했다. 지은아, 미안. 우리 그만하자. 나는 절망했다. 왜 그녀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내 감정이 잘못된 걸까?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네요.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몇 주 후 민지가 다시 연락 왔다.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준호랑 헤어졌어. 너 때문이야. 그녀의 말에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그녀의 삶을 망친 걸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키스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달콤함보다는 쓰라림이 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족의 반응이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그녀는 민지를 집으로 불러 여자 부합치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도 가족에게 털어놨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어머니는 울며 지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나는 이게 내 정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하지만 매번 싸움과 화해의 반복이었다. 민지는 나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지의 친구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하지? 그런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점점 나를 멀리하려 했다. 지은아, 우리 좀 덜 만나자. 사람들 눈치 봐야 해. 나는 화가 났다. 왜 사회 때문에 우리 사랑을 포기해야 해?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가족의 배척, 사회의 차별. 하지만 일부는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 숨기는 게 더 힘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얘네 인생 끝나. 그 결정적인 날이 왔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갔다. 파티 중에 민지가 나를 보고 놀랐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민지야, 나 너 사랑해. 모두에게 말할게. 하지만 그 말은 재앙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들었고 소란을 피웠다. 이런 더러운. 당장 나가. 민지는 울며 나를 끌어냈다. 지은아, 왜 그랬어? 다 망쳤어. 그녀의 눈에 배신감이 보였다. 나는 숨기는 게 싫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다. 너는 항상 내 감정만 생각해. 그녀의 외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민지는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은아, 우리 끝내자. 나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며칠을 방에 갇혀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를 강요한 거였나? 상담사에게 갔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하지만 상대의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지가 준호와 재결합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받았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민지야, 왜 그래?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은아, 나 지쳤어. 이 싸움 그만하고 싶어. 준호랑 결혼할 거야? 그 소식은 나를 절망의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가족과도 멀어졌다. 아버지는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지만 민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지가 연락 왔다. 지은아, 나 후회해.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변했다. 준호랑은 안 돼. 너가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한국은 전통을 지켜야 해 라는 목소리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이 개입했다. 그녀의 오빠가 나를 찾아와 민지 건들지 마. 어더와이즈 위협했다. 나는 두려웠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두 여자, 이상하지, 그런 속삭임들. 민지는 점점 우울해졌다. 지은아,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제주에서의 삶은 꿈 같았지만 동시에 악몽이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았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쫓아왔다. 민지의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울며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다. 민지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지은아, 나 가족 없이 못 살아라고 말했다. 그 갈등이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었다. 매일 싸움, 매일 눈물. 결국 민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미안, 지은아. 이게 나의 선택이야. 그 배신은 나를 파괴했다. 나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혼자. 친구들도 나를 피했다. 지은이 동성애자래라는 소문이 돌았다. 회사에서도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라는 이유로. 나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왜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동성애자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준호와 결혼했다.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긴 고통을.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민지야,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나 잊지 마.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민지가 이혼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상처가 너무 컸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 수용이 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를 받아들일지, 포기할지. 민지야, 이번엔 진심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가족도 설득할게.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그녀는 가족 곁으로 갔다. 지은아, 기다려줘. 하지만 그 기다림은 길었다. 그녀는 가족의 압력에 다시 굴복할까? 나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사랑이란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내 삶의 모든 걸 걸었지만 얻은 건 상처뿐이었다. 마침내 민지가 돌아왔다. 지은아, 나 가족에게 다 말했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게. 그녀의 결정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우리는 함께 시위를 나갔다. 동성 결혼 지지 행사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함께 싸우자라는 목소리들. 하지만 현실의 타격이 왔다. 민지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로. 그녀는 절망했다. 지은아,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우리 함께 이겨낼게라고 말했다. 마지막 고조. 민지의 가족이 최후 통첩을 했다. 너희 둘 중 하나 포기해. 아니면 가족 끊어.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그녀는 울며 지은아, 미안. 가족 선택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를 다시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해. 행복해. 우리는 이별했다. 영원히. 시간이 지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내 경험을 공유하며 사랑은 자유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아. 민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다. 가끔 연락이 왔다. 지은아, 잘 지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고 싶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